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1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전국 1,300여 개 시험장에서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집니다. 올해는 7년 만에 가장 많은 55만여 명이 수능을 볼 예정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올해 시험 보는 학생들 중에 2007년생이 많거든요. 그때 바로 황금 돼지띠의 해였습니다. 제 아들도 오늘 시험을 보게 됩니다. 네. 오늘 수능일 매서운 한파는 없겠지만 아침 기온과 낮 기온이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보십시오. 고향의 현재 기온이 6도고요. 낮 최고 기온은 17도입니다. 무려 10도 차가 넘게 일교차가 발생할 텐데요. 자, 얇은 옷을 껴입어서 오락가락한 날씨에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란 특검이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오늘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내란 선동 혐의를 받고 있는 황교안 전 총리 어제 특검에 체포됐는데 곧바로 특검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 실질심사 오늘 오후에 열립니다. 아울러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받고 있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입니다. 자, 오늘 아침 신문 기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아일보 기사부터 볼까요?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항소 포기만을 포함한 3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라면서 그것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노만석 권한대행의 사퇴 요구가 이어지고 있고 그는 자기의 욕심이 없다면서 연차를 내고 거취를 고심하고 있는데요. 일선 검사장과 고검장들도 항소 포기 경위 설명을 요구하며 결자 해지하라 이렇게 압박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게 짜고 치던 고스톱으로 보이는 이유가요. 노만석 그리고 법무차관이 이진수라고 그 사람도 검사 출신입니다. 두 검사 출신이 검찰의 이익을 위해서 이 국면을 조성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 수작을 부리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대검 예규상 무죄 판결대에는 항소가 원칙인데 노만석 권한대행이 이를 어긴 이유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아니, 무죄 판결이 났나요? 이번에? 전원이다. 이번에 법정 구속된 거 아닌가요? 자, 사퇴 압박과 외압 의혹 속에 노만석 권한대행이 사퇴의 뜻을 밝혔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이 법정에서 스스로 수사 결과를 뒤집는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전지법 재판에서 검찰은 자신들이 증거로 제출한 감사원 수사 요청서 중에 대통령 비서실에 의해 조작됐다라는 표현을 확정되지 않은 감사원의 일방적인 주장일 수 있다라면서 삭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검찰이 문재인 청와대가 부동산 통계를 125차례 조작했다라고 밝히면서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던 발표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최근 검찰은 공소장 표현도 조작에서 수정으로 바꾸며 혐의의 성격을 완화했습니다. 또한 재판에서는 검찰이 통계값을 낮게 수정한 자료만 제출하고 높게 수정된 데이터는 배제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수사 당시 정치적 공세에 맞춰서 증거를 선별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됩니다. 검찰 스스로 인정한 수사 뒤집기, 사건의 신뢰성과 정치적 의도를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당선 직후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김건희를 만나서 위원장직과 관련한 문건을 전달한 정황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포착했습니다. 특검에 따르면 이배용 전 위원장은 2022년 4월과 6월 두 차례에 김건희를 만나서 국가교육위원장 관련 자료를 건넸고 약 5톤짜리 금 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 등을 선물하며 자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배용은 같은 해 9월 국가교육위원장에 임명됐습니다. 자, 두 사람의 첫 만남 2022년 4월 12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극동방송에서 있었고 두 번째는 6월 3일로 위원장 적격성
검토서 문건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이배용이 만남 전에 내가 위원장으로 적합하다 이런 문자도 보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배용은 청탁이 아닌 위원장의 역할을 설명하기 위한 문건이었고 금거북이도 당선 축하 선물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그 선물은 타당한가요? 자, 그래요. 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공직자 색출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국무총리실은 각 기관의 조사 태스크포스가 군 출신만으로 꾸려지는 것을 금지하며 내 식구 감싸기식 조사를 맡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합참 등 군 조직에는 민간인을 포함한 공정한 조사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같은 분이 가면 딱 좋겠네요. 총리실은 기관별 TFA도 자체 TF를 꾸려서 한덕수 전 총리가 주재했던 계엄 국무회의 관련 공직자 행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당시 계엄군의 선관위 출동 경위나 해제 후에 장성버스 이동 등 핵심 의혹이 집중 점검 대상입니다. 그런데 군경 외교부 등 12개 조사 대상 기관은 잇따라 긴장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조사 범위가 불분명하다라면서 불만을 토로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번 조사를 내란몰이식 정치 보복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형법에 이어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도 착수하면서 관련 조항이 모두 통과되면 이 죄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현재는 사실을 말해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처벌받는 구조인데요. 형법은 2년 이하의 징역, 정보통신망법은 3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가능해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꾸준했습니다. 국가인권위와 유엔 자유권위원회도 이미 폐지를 권고한 바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있는 사실을 말했다고 처벌당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면서 형사처벌이 아닌 민사로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독일처럼 거짓된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만 처벌하는 제도를 참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도 오래전부터 사실적지 명예훼손죄는 폐지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는데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 이것이 이루어지게 될 전망입니다. 자, 오늘 아침 신문 주요 기사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TV뉴스 어떤 이슈를 다루고 있는지 TV뉴스 리뷰 함께하죠. 앞선 재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범으로 지목된 이모 씨와 김건희 여사가 나눴던 메시지를 공개했던 특검팀. 2012년 이 씨가 난 진심으로 내가 걱정돼서 할 말 못할 말 다 한다며 도이치는 손 떼기로 했다고 하자 김 여사는 내가 더 비밀 지키고 싶은 사람이야 라고 답했던 내용입니다. 보석을 청구하며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김 여사 측은 특검이 불륜 의혹을 먼저 형성, 확산시키는 방식으로 여론 프레임을 구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가 사건 주요 인물이 아니고 혐의와 무관한데도 망신 주기와 별건 수사를 이어가는 만큼 방어권 보장을 위해 석방돼야 한다는 겁니다. 항소 포기 논란 이후 처음으로 국회에 출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실상 수사 지휘라며 외압 의혹을 집중 제기했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소리는 결국 하지 말라는 소리거든요. 수사지휘권도 발동할 수 있다. 이런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까? 사실 전혀 알지 못합니다. 대통령실 개입 여부도 따져 물었습니다.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직원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논의한 적 있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실과 제가 논의하지 자체를 않습니다. 저는. 민주당 의원들은 항소 포기와 범죄 수익 환수 모두 문제가 없다고 엄호했습니다. 항소 포기 사례가 장관님 전에도 있었죠. 장동혁 의원에 관련해서도 공직선거법에서 1심에서 100%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나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민사소송 가압류 다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2천억 정도에 대해서는 추징 보전이 되어 있고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의 후폭풍 속에 휴가를 내고 거치 고민에 들어갔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입을 굳게 담은 채 출근했습니다. 은퇴 요구 나오는데 입장 있으실까요? 이진수 차관으로부터 수사 지휘권 언급 들으셨어요? 그리고 검찰 간부들의 의견을 들으며 거취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던 중 결국 오후 5시가 조금 넘은 시각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자신의 사퇴를 요구해왔던 대검찰청 부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별다른 설명 없이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노만석 대행은 기자들에게 노출되는 1층이 아닌 지하 주차장을 통해 퇴근했습니다. 대검찰청은 노 대행이 퇴임식 때 자세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만 전했습니다. 지난 7일 항소 포기 결정 후 닷새 만, 그동안 검찰 내부에선 노 대행에 대한 사퇴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노 대행이 법무부 의견을 참고해 자신의 책임하에 결정을 내렸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지만 황교안 전 국무총리 자택 앞이 갑자기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내란 특검이 황 전 총리 체포와 압수수색에 나서자 지지자들이 다시 모여든 겁니다. 나와주세요. 테러범들인지 어떻게 알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동조해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황 전 총리.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라 망가뜨린 종북 주사파 세력을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면서 모든 비상조치를 취해라.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함께 가라고 썼습니다. 1시간 뒤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는 글도 올렸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5도 안팎으로 예년 같은 수능 한파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늘 수능엔 지난해보다 3만 1천여 명이 많은 55만 4천여 명이 응시합니다. 지난 2018년 수능 이후 7년 만에 가장 많은 숫자인데요. 출산율이 이례적으로 높았던 황금돼지띠 2007년생이 올해 고3으로 수능을 치르기 때문입니다. 전국 1,310곳의 시험장에서 8시 40분부터 시험이 시작되는데 수험생들은 30분 전인 8시 10분까지 입시를 완료해야 합니다.